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반짝입니다. 오늘은 박만수 어르신의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죠. 연회장 입구에는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 못지않은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하객들은 명품 옷을 휘감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한 노인이 눈에 띄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민준이의 친할아버지 박만수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감색 양복을 꺼내 입었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펑퍼짐한 핏의 소매 끝은 닳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군요. 한눈에 봐도 이곳 분위기와는 섞이지 못하는 이질적인 모습에 입구에 서 있던 호텔 직원조차 그를 막아서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눈치입니다. 그때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사돈 최 사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최 사장은 만수 어르신을 보자마자 반가움은커녕 미간을 확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군요. 아니, 사돈어른.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 여기 보는 눈이 몇 개인데 동네 경로당 마실 나오셨어요? 최 사장의 핀잔에 만수 어르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엉거주춤 고개를 숙입니다. 뒤이어 달려온 며느리 최미영도 시아버지를 반기기는커녕 혹여나 남들이 볼까 무섭다는 듯 그를 구석자리로 획 떠밀어 버리네요. 아버님, 제발 눈에 띄지 말고 저기 기둥 뒤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손님들 비위 상하게 냄새 풍기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매몰찬 말에 만수 어르신은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손자의 금반지를 차마 꺼내지도 못하고 힘없이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 접시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쌓여 있어 마치 그가 처리해야 할 짐짝처럼 느껴지게 만드네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손자와 아들 내외, 그리고 사돈 식구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만수 어르신은 소외감에 가슴이 시리지만 꾹 참고 물만 들이켭니다. 그때 사돈 안 사람인 김 여사가 씩씩거리며 만수 어르신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오는군요. 사돈, 여기 멍하니 앉아서 뭐 하세요? 저기 민준이 기저귀 갈아야 하니까 쓰레기통 좀 비우고 오세요. 우리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래요. 김 여사는 더러운 기저귀가 담긴 비닐봉지를 만수 어르신의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획 돌아섭니다. 손님들도 많은 이 자리에서 사돈을 마치 집안일 거드는 하인 부리듯 대하는 태도에 만수 어르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지만 아들 영훈이 난처해 할까봐 만수 어르신은 묵묵히 그 더러운 봉투를 집어들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눈가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멸시와 조롱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 어르신은 갑자기 복부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길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는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향했죠. 차가운 병원 검사실에서 온갖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만수 어르신을 부릅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만수 어르신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해가는 듯합니다.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 남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에 만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의사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방금 전 돌잔치에서 겪었던 수모와 겹쳐지며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평생 아끼고 살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남은 시간이 고작 3개월이라니요. 병원을 나와 터덜터덜 걷는 만수 어르신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옵니다. 그의 낡은 월세방 빌라 앞 가로등만이 깜빡거리며 그를 맞이할 뿐 누구 하나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전해주지 못한 손자의 금반지가 차갑게 식어 있고 만수 어르신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낡은 현관문을 열며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사무쳤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오후 만수 어르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자신의 좁은 월세방으로 불렀습니다. 어제 돌잔치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 들어선 사돈. 김 여사와 며느리 최미영은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불쾌한 티를 냅니다. 방바닥에 앉기조차 싫은지 엉덩이를 살짝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족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네요. 아들 영훈만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선고를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췌장암 말기란다. 길어야 3개월 남았다고 하더구나. 죽음을 앞둔 가장의 고백에 잠시 정적이 흐르지만 그 침묵을 깬 건 걱정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김 여사가 기겁하며 핸드백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는 몸을 뒤로 확 빼며 소리칩니다. 어머 사돈, 그거 없는 병 아니에요? 우리 귀한 민준이한테 균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여태 말을 안 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손자에게 병균이 옮을까봐 질색하는 사돈의 반응에 만수 어르신의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며느리 최미영 역시 눈시울을 붉히기는커녕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쏘아봅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며 팔짱을 끼고는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병원비는요? 저희 사업 자금 막느라 통장 텅텅 빈 거 아시잖아요. 혹시 숨겨둔 돈 좀 있으세요? 아니면 보험이라도 들어두신 거 맞죠? 아버지의 생명보다 돈 걱정부터 하는 며느리의 말에 만수 어르신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힙니다. 아들 영훈이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라고 한마디 거들지만 며느리의 매서운 눈초리에 금세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만수 어르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내 병원비 걱정은 말고 썩 나가거라. 너희 같은 것들도 가족이라고 부른 내가 미친놈이지. 만수 어르신의 호통에 사돈과 며느리는 노인네가 성질은 살아가지고라고 투덜거리며 쫓기듯 방을 나갑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좁은 방,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만수. 어르신의 마음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늘한 도끼가 서립니다. 그날 오후 만수 어르신은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20년 지기이자 그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온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만수 어르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놀라지만 만수 어르신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엽니다. 가방 안에서는 낡은 월세 계약서가 아닌 강남의 빌딩 등기권리증과 수십억 원이 찍힌 예금 통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만수 어르신은 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 변호사,
이제 이 돈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겠어. 내 장례식장에서 저것들이 춤을 추게 만들고 싶진 않거든. 그는 품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전 며느리와 사돈이 내뱉었던 패륜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만수 어르신은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예의도 없는 저들에게 진짜 돈의 맛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잔혹하고도 통쾌한 연극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이죠. 며칠 뒤 며느리 최미영이 마지못한 표정으로 만수 어르신의 낡은 월세방 문을 두드립니다. 남편 영훈이 아버님 식사는 챙겨드렸냐고 하도 성화를 부리는 통에 억지로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온 참이었죠. 방 안에 들어선 미영은 코를 막으며 방 구석구석을 훑어보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만수 어르신을 발견합니다. 만수 어르신은 돋보기를 쓴 채 통장 하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는군요. 미영은 속으로 또 병원비 달라고 시위하는 건가 싶어 짜증이 확 솟구칩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방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반찬 가져왔으니까 대충 챙겨 드세요. 그리고 병원비는 저희도 정말 빠듯하니까 더 이상 말씀 마시고요. 만수 어르신은 며느리가 온 줄도 몰랐다는 듯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통장을 덮어 베개 밑으로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어딘가 어설프고 다급해 보여 미영의 여우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았죠.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미영은 순식간에 만수 어르신의 손목을 낚아채고 베개 밑에 통장을 꺼내듭니다. 만수 어르신이 아니, 이건 별거 아니다. 이리 내놔라 하며 소리치지만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미영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나 보지 하며 비웃는 표정으로 통장을 펼쳐 잔액란을 확인합니다. 순간 미영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지고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0이 너무 많아 한눈에 세기도 힘들 지경이었기 때문이죠. 1, 10, 100, 1000만. 10억? 100억? 미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통장을 다시 한번 비벼보고 돋보기까지 빼서 써가며 숫자를 확인합니다. 분명히 10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고 예금주 역시 박만수가 틀림없습니다. 미영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릴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만수 어르신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통장을 다시 뺏어 들고는 짐짓 한숨을 내쉽니다. 에휴, 들켜버렸구나. 사실 젊었을 때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좀 나왔단다. 만수 어르신의 담담한 고백에 미영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그동안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미영의 태도는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돌변합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멸시하던 눈빛을 싹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의 얼굴로 갈아 끼웁니다. 미영은 무릎걸음으로 만수 어르신에게 다가가 통장을 쥔 손을 두 손으로 고이 감싸주며 아양을 떱니다. 세상에 아버님, 역시 아버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소고기, 전복죽? 만수 어르신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지만 겉으로는 어리둥절한 척 며느리의 손길을 받아줍니다. 미영은 급한 볼일이 생각났다며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와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 김 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라 죽는 소리를 하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하지만 미영이 엄마 대박이야. 시아버지가 100억 자산가였어. 라고 소리치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부도 위기에 몰려 야반도주까지 생각하던 사돈. 식구들에게 만수 어르신의 100억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전화를 끄는 미영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지고 사돈댁에서는 이미 효도 작전을 위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됩니다. 좁은 월세방 안에 홀로 남은 만수 어르신은 며느리가 두고 간 반찬통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미소 짓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합니다. 해걸음이 내려앉을 무렵 평소라면 정막 강산이었을 만수 어르신의 낡은 월세방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문 밖에는 며느리 최미영뿐만 아니라 이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사돈, 최 사장 부부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군요. 만수 어르신이 느릿느릿 문을 열자 좁은 현관이 꽉 찰 정도로 거대한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화려한 과일 바구니가 먼저 밀고 들어옵니다. 불과 며칠 전 돌잔치에서 만수 어르신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코를 막았던 김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호들갑을 떱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진작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그만. 김 여사는 만수 어르신의 거친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칩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땀이 긴장과 탐욕으로 범벅된 그녀의 속내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듯 하네요. 뒤따라 들어온 최 사장 역시 만수 어르신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며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조아립니다. 사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이 좁은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최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곁눈질로는 방 안의 가구들을 훑으며 정말 100억이 있는 게 맞나 확인하는 눈치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들의 뻔뻔한 태세 전환에 헛웃음이 나오려 하지만 꾹 참고 짐짓 감동한 척 그들을 방 안으로 들입니다. 성인 4명이 앉기에도 벅찬 좁은 단칸방에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희극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 고급 소파가 아니면 앉지도 않던 최 사장이 엉덩이가 100일 텐데도 맨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만수 어르신에게 비싼 양주를 따릅니다. 며느리 미영은 좁은 부엌에서 한우를 굽느라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고기 굽는 냄새가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아버님, 이거 2+ 등급 살치살이에요. 입에서 살살 녹을 거예요. 얼른 드셔보세요. 미영이 각 구운 고기 한 점을 호호 불어 만수 어르신의 입에 넣어줍니다. 만수 어르신이 고기를 씹는 동안 김 여사는 만수 어르신의 어깨를 주무르며 갖은 아양을 떱니다. 어머, 사돈 어깨가 왜 이렇게 뭉치셨어? 제가 왕년에 마사지 좀 배웠거든요. 시원하시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다기보다는 끈적하고 집요해서 마치 만수 어르신의 몸에서 금가루라도 털어내려는 듯합니다. 만수 어르신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고기의 기름진 맛과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역겨운 가식 사이에서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돈이 없으면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니 돈 냄새를 맡자마자 부모처럼 떠받드는 이 꼴이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최 사장은 연거푸 술잔을 비우며 슬슬 본론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는지 누나를 굴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업부도로 인한 초조함이 묻어 있지만 만수 어르신의 100억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 들떠 있기도 하죠. 사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좋은 약이랑 명의는 제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 걱정은 마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오래오래 살라는 최 사장의 말은 빨리 돈이나 내놓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만수 어르신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허허, 사돈. 며칠 전만 해도 내 몸에서 냄새난다고 피하시더니 오늘은 내 냄새가 향기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고기를 굽던 미영의 손이 멈칫합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최 사장은 능청스럽게 웃어넘기며 만수 어르신의 무릎을 칩니다. 에이, 사돈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가 최 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만수 어르신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습니다. 그는 속으로 차가운 비수를 갈며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그들의 장단에 조금 더 놀아주기로 합니다. 만수 어르신은 짐짓 취한 척 비틀거리며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가족 좋지. 내가 죽으면 저 금고 안에 있는 것들 다 자식들한테 주고 가야지. 저승 갈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금고라는 말에 사돈 식구들의 눈이 번쩍 뜨이며 시선이 일제히 낡은 철제 금고로 쏠립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때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살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고 다시 술잔을 기울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가식의 가면들이 어떻게 벗겨질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밤이 깊어지고 빈 양주병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좁은 방 안에 감돌던 가식적인 화기애애함은 서서히 그 역겨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최 사장은 술 기운이 올랐는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는 아까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눈빛으로 만수 어르신에게 몸을 밀착합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독한 술, 냄새와 탐욕스러운 입냄새가 섞여 만수 어르신은 숨을 쉬기조차 거북할 지경입니다. 최 사장은 만수 어르신의 무릎을 탁탁 치며 드디어 품고 있던 시커먼 속내를 주저리 털어놓기 시작하네요. 사돈,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요즘 사업이 아주 잠깐 어려워서요. 자금 회전이 살짝 막혔는데 이게 풀리기만 하면 대박이거든요. 잠깐이라며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보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다급함과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김 여사도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거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도를 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마치 세상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맞아요, 사돈. 악질적인 거래처 놈들이 돈을 안 줘서 그래요. 우리 그이 사업 수완 좋은 거 아시잖아요. 총알만 조금 있으면 금방 일어설 텐데. 최 사장은 이때다 싶었는지 만수 어르신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본론을 꺼냅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그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딱 10억만. 아니, 통 크게 20억만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겠습니다. 20억이라는 큰 돈을 마치 옆집 개 이름 부르듯 쉽게 내뱉는 최 사장의 뻔뻔함에 만수 어르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만수 어르신이 대답 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자 이번에는 며느리 최미영이 나섭니다. 그녀는 남편 영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더니 시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영악한 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버님, 아빠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다 상속세로 뜯겨요. 나라의 세금으로 절반 넘게 바치느니 차라리 저희한테 미리 증여해 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면전에 대고 돌아가시고 나면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세금 핑계를 대고 돈을 빼돌리려는 며느리의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입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시아버지의 건강이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100억이라는 숫자와 절세라는 계산기만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들 영훈이 여보, 아버님 편찮으신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려보지만 미영의 매서운 눈초리에 입을 다물고 맙니다. 사돈과 며느리 이 두 하이에나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만수 어르신을 포위한 채 으르렁거리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뒤엉킨 이 현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허허, 자네들 말이 일리가 있구만. 세금으로 나가는 건 나도 아깝지. 만수 어르신의 긍정적인 반응에 최 사장과 미영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서로 성공했다는 눈빛을 교환합니다. 최 사장은 그렇죠? 역시 사돈이 통이 크시다니까. 라며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제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수 어르신의 다음 한마디가 그들의 환호를 비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내 유산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처분 방식이 다 결정돼 있다네. 유언장 공증까지 마쳤어.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최 사장이 들고 있던 술잔이 허공에서 멈추고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김 여사는 깎던 사과를 떨어뜨리며 유원장이요? 라고 앵무새처럼 되물을 뿐입니다. 그들은 만수 어르신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제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눈치입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 아버님, 그 유언장에 저희 목도 당연히 있는 거죠? 영훈 씨가 장남이잖아요. 만수 어르신은 뜸을 들이며 그들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는 사돈 식구들의 모습을 즐기듯 만수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알쏭달쏭한 말을 던집니다. 글쎄다. 그건 내가 눈 감는 날 알게 될 게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지. 만수 어르신의 의미심장한 말에 최 사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과 당장 돈을 구하지 못하면 파산한다는 공포가 뒤섞여 그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이제 만수 어르신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유언장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바꾸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태세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들의 눈 속에 서린 살기를 감지하고 이 위험한 도박의 판돈을 더 키울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 밤 100억이라는 미끼는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만수 어르신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호화로운 1인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침대맡에는 만수 어르신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엄숙하게 서 있군요. 만수 어르신의 호출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영훈과 며느리 미영 그리고 사돈 최 사장 내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짐짓 침통해 보이지만 김 변호사의 두툼한 서류 가방을 훔쳐보는 눈빛은 마치 복권 당첨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만수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사돈, 기운 내십시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네요. 만수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품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듭니다. 박만수님의 요청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증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사돈 식구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미영은 남편 영훈의 옷자락을 꽉 쥐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까지 하는 모습이네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박만수는 사후 나의 모든 재산, 즉 강남 소재의 빌딩 2채와 현금 100억 원 전액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최 사장의 입가에는 이미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에게 상속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문장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및 독거노인 후원단체에 전액 기부한다. 순간 병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비명에 가까운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최 사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기부?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라며 삿대질을 해대고 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말도 안 돼. 100억이 날아가다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아들 영훈만이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김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잇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라는 말에 날뛰던 최 사장과 미영이 좀비처럼 김 변호사에게 달려듭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되는 양,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침대에 기대앉아 이 지옥 같은 풍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김 변호사는 만수 어르신과 눈을 맞춘 뒤 또렷한 목소리로 잔인하고도 통쾌한 조건을 읽어내려갑니다. 단 나의 장남 박영훈이 배우자 최미영과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고 처가 식구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을 경우 김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며 사돈 식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기부 예정 금액 중 50억 원을 박영훈에게 단독 상속한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최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뻐끔거리다가 뒷목을 잡고 으윽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남편을 보며 김 여사가 여보, 정신 차려요. 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며느리 최미영입니다. 자신이 50억 상속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돈을 선택하면 자신은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미영은 바닥을 기어서 만수 어르신의 침대맡으로 다가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아버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애원하는 며느리를 보며
만수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잘해줬더라. 내 밥그릇에 소금 치고 사돈들이 날 머슴 부리듯 할 때 내가 웃고 있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만수 어르신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섭습니다. 영우는 쓰러진 장인어른과 매달리는 아내, 그리고 단호한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림을 멈추고 무언가 결심한 듯 변해가고 있군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만수 어르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는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거품 물고 쓰러진 사돈과 발악하는 며느리의 비명. 소리가 VIP 병동의 우아한 정적을 산산조각 내며 울려 퍼집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호화롭던 사돈 최 사장의 강남 아파트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들이닥친 집행관들은 거실에 값비싼 수입, 가구와 전자제품에 인정사정 없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여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아끼는 건데. 김 여사가 집행관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지만 그들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뿌리치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합니다. 지난번 병실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최 사장은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초점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군요. 한때 만수 어르신을 하인 부리듯 하며 떵떵거렸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는 흘러내리는 침을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골프채 세트에도 거실벽을 장식했던 유명 화가의 그림에도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꼴은 그야말로 몰락한 가문의 비참한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며느리 최미영이 현관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 영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은 듯 맨발로 뛰쳐나간 것이죠. 미영은 차에서 내리는 영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애원합니다. 여보, 아버님 마음은 좀 돌리셨어? 우리 집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당신 50억 받을 수 있잖아.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오로지 돈 타령뿐입니다. 영우는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처가살이하며 기 한 번 못 펴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모욕을 당할 때 침묵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워 영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영우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미영의 발치에 던집니다. 미영은 혹시나 현금이나 수표가 들었을까 싶어 허겁지겁 봉투를 뜯어보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차가운 법원 서류들입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글자를 확인한 미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집 망하는 거 안 보여? 미영이 악을 쓰며 대들지만 영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합니다. 그래, 당신 네 집 망했어. 그리고 내 인생도 당신 때문에 망칠 뻔했지.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영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백미러 속에서 미영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휠체어에 앉은 최 사장이 짐짝처럼 현관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멀어집니다. 그들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린 결과일 뿐입니다. 영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병원으로 차를 몹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돈 냄새를 쫓는 하이에나 소굴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앞둔 아버지의 곁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영호는 만수 어르신의 침대 곁에 앉아 사돈댁의 파산 소식과 이혼 진행 상황을 전합니다. 만수 어르신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가만히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돈이 망하고 며느리가 쫓겨났다는 소식에 통쾌해할 줄 알았지만 만수 어르신의 표정은 의외로 씁쓸해 보입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등을 덮으며 거칠어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엽니다. 영훈아, 보거라.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으냐. 핏줄도 끊어놓고 멀쩡하던 집안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만수 어르신은 천장을 응시하며 깊은 회한에 잠깁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결국은 자식들을 시험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만수 어르신은 아들이 이제라도 돈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병실 안에는 부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합니다. 만수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그것은 복수의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돈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추악해지는 인간 군상에 대한 서글픈 연민의 눈물입니다. 한 달 후 만수 어르신은 병실의 답답한 공기를 벗어나 탁 트인 동에 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두꺼운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있지만 바닷바람이 차가운지 가끔 어깨를 움츠리시네요. 하지만 어르신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 뒤에는 아들 영훈이 묵묵히 서서 아버지의 휠체어를 잡고 있습니다. 영훈의 얼굴은 지난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에 흐리멍덩하던 모습이 아닌 단단하고 깊어진 가장의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아버지 곁을 지키며 진짜 아들 노릇을 하는 지금이 마음은 더 편안해 보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거품처럼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평생 악착같이 모으려 했던 돈도 아등바등했던 삶도 결국은 저 파도처럼 덧없는 것임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는 듯합니다. 영훈아, 바다 냄새가 참 좋구나. 병원 소독약 냄새만 맡다가 여기 오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갈 듯 희미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깊습니다. 영훈은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여며들이며 억지로 눈물을 참느라 목이 메어옵니다. 아버지, 추우세요?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가요. 제가 진작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영훈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오열합니다. 그동안 아내와 처가 식구들 눈치 보느라 아버지를 외면했던 시간들이 사무치게 후회되어 가슴을 칩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힘겹게 쓰다듬으며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것은 100억이 든 통장이 아니라 만수 어르신이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처음 모았던 종잣돈이 든 손때 묻은 옛날 통장입니다. 그 안에는 50억이라는 거금 대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심과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약속했던 유산은 변호사를 통해 영훈에게 전달되겠지만 만수 어르신이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낡은 통장에 담긴 성실함의 가치였을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거라.
그래야 나처럼 외롭지 않다. 만수 어르신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힘주어 말하고는 서서히 감겨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귓가에 들리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만수 어르신은 긴 여행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영훈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 시각 서울의 어느 허름한 고시원 쪽방. 한때 강남 아파트에서 떵떵거렸던 며느리 미영과 사돈. 식구들은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최 사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응시하고 김 여사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어도 라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미영은 불어터진 라면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영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돈을 쫓아 가족을 버린 그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빚더미와 서로를 원망하는 지옥 같은 현실뿐입니다. 다시 화면은 바닷가로 돌아와 만수 어르신의 영정 사진을 비춥니다. 사진 속 만수 어르신은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 위로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곁에 울어줄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카메라는 텅 빈 휠체어와 그 앞에 놓인 낡은 통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깔리며 드라마는 긴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